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전 프로젝트로 완성하는 클라우드 DB 구축의 핵심 3장 에머전 RDS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고 하면 벌써 머리가 아프신 분들 계시죠? 하지만 RDS를 알게 되면 그 고민이 절반으로 줄어들 겁니다. 운영의 실무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오늘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먼저 RDS가 제공하는 관리형 서비스가 대체 왜 좋은지 정의해 볼 거고요. 직접 RDS 인스턴스를 생성하면서 보안과 네트워크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실습할 겁니다. 나아가 고가용성 아키텍처와 클라우드 와치를 활용한 모니터링 기법까지 운영 관리의 A to G를 마스터해 보시죠. RDS는 한마디로 관리형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니다. 예전에는 하드웨어를 사고 DB를 설치하고 패치하느라 며칠씩 밤을 새웠죠. 이제 그 복잡한 일은 AWS에 맡기세요. 우리는 책임 공유 모델에 따라 스키마 설계와 쿼리 최적화처럼 본질적인 재미있는 업무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온프레미스나 EC2에 직접 설치하는 것과 비교하면 RDS는 치트키 수준입니다. 인프라 구축에 수주가 걸리던 일이 단 몇 분 만에 끝나고요. AWS가 자동으로 패치를 해주고 클릭 한 번으로 고가용성 즉 멀티 에이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관리자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운 서비스죠. 여기서 핵심 개념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멀티 에이지는 생존을 위한 겁니다. 장애가 나면 자동으로 다른 가용 영역으로 넘어가죠. 둘째, 레드 레플리커는 성능을 위한 겁니다. 읽기 전용 복제본을 만들어 대규모 조회 트래픽을 분산하는 거죠. 마스터 DB의 부하를 덜어주는 아주 기특한 녀석입니다. 데이터는 소중하니까 백업도 철저해야죠. RDS는 전체 DB와 트랜잭션 로그를 자동으로 백업합니다. 사용자가 원할 때 수동으로 스냅샷을 찍어둘 수도 있고요. 이 백업 데이터들은 S3 버킷에 안전하게 저장되어 언제든 시점 복구가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볼까요? 엔진 설정부터 시작해서 VPC 네트워크를 정하고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그 다음 애플리케이션을 연결하고 잘 돌아가는지 모니터링하면 끝. 프로세스가 아주 매끄럽죠. RDS는 뷔페 같습니다. AWS가 만든 고성능 오로라부터 익숙한 MySQL, 포스트그리SQL, 마리아DB 같은 오픈소스, 그리고 기업용 오러클, SQL 서버, IBM DB2까지 입맛대로 고를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비용과 성능 요구사항에 맞춰 선택하세요. 보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VPC로 격리하고 KMS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IAM으로 접근 권한을 세밀하게 제어하세요. 특히 최소 권한 원칙에 따라 꼭 필요한 포트와 IP만 보안 그룹에서 허용하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이제 직접 만들어 볼까요? 서울 리전에서 표준 생성 즉 전체 구성을 선택합니다. 실습 환경이니까 비용을 아끼기 위해 샌드박스 템플릿과 DB, T3, 마이크로 사양을 고를게요. 퍼블릭 액세스를 예로 설정해야 로컬 PC에서도 접속할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두시고요. AWS RDS 생성을 위한 기초 단계로 MySQL 엔진 버전을 선택하고 실습 목적에 맞는 프리티어 템플릿을 지정하여 환경을 구성하는 과정을 다룹니다. 생성할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구분하기 위한 고유 식별자를 입력하고 DB 관리 권한을 가진 마스터 사용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보안 원칙에 따라 설정합니다. DB의 처리 성능을 결정하는 인스턴스 클래스를 선택하고 데이터를 저장할 스토리지 타입 및 자동 확장 옵션을 지정하여 세부 인프라 구성을 완료합니다. EC2 인스턴스와의 연결을 위한 VPC 및 서브넷 환경을 구성하고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제어하는 보안 그룹 및 모니터링 옵션의 전반적인 설정 과정을 다룹니다. 데이터베이스 보안의 핵심인 인바운드 규칙 설정을 통해 MySQL 기본 포트 3306을 개방하고 특정 IP나 네트워크에서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실무 단계를 설명합니다. 초기 데이터베이스 이름 예를 들어 쇼핑 언더바 DB 부여와 자동 백업, 유지 관리 등 세부 관리 옵션을 최종 확인한 후 RDS 인스턴스를 실제로 생성하는 마지막 절차를 안내합니다. 인스턴스를 만들었다면 모니터링 탭을 확인해 보세요. CPU 사용률이나 DB 연결수 같은 지표들을 클라우드 와치가 그래프로 예쁘게 그려줍니다. 시스템에 부하가 걸리고 있지는 않은지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AWS RDS 인스턴스를 선택하여
일시 중지나 재부팅 등 상태를 관리하는 실습 절차를 안내하며 특히 인스턴스 중지 시 비용 발생이 멈추지만 7일 후에는 자동으로 다시 시작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해요. 학습용으로 쓰시는 분들을 위한 고급 정보입니다. RDS를 중지해도 7일이 지나면 AWS가 자동으로 다시 켜버리거든요. 이때 AWS 람다와 이벤트 브릿지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다시 꺼 라고 명령을 내리는 스케줄링을 해두면 불필요한 과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DB에 접속해 봅시다. RDS 상세 페이지에서 엔드포인트 주소를 복사하세요. 터미널에서 mysql-h endpoint-u-root-p 명령어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치면 접속 성공입니다. 참 쉽죠? 접속 후에는 관리용 일반 사용자 계정을 만들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접속이 안 된다면 당황하지 말고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보안 그룹에 내 IP가 있는지, 3306 포트가 열려 있는지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오늘 우리는 RDS의 편리함과 강력한 기능들을 살펴봤습니다. 관리형 서비스 덕분에 우리는 이제 인프라 걱정 없이 개발에만 몰입할 수 있게 됐죠. 혹시 멀티-에이지와 레드 레플리커의 차이가 아직 헷갈리시나요? 복습 질문을 통해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장 클라우드 관계형 DB-에머전 RDS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